먼저 해야 할 일, 루 솔로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소의 관리자의 69%가 지금과의 의사소통을 불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9%. 나는 나머지 31% 중에도 많은 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과의 의사소통을 불편하다. 그 원인은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복종과 지휘 시스템에 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출근할 때 인간성을 버리고 권한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욕망 위에 조직의 탐욕과 단기적인 사고방식을 뒤집어 씌웠다. 관리자의 3분의 2가 중요한 업무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조직을 구축해야 할까?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MBA들의 분석적인 성향, 정량적인 전문성,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영역의 전략적인 사고, 문자나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 리더십, 적응력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두 가지 영역은 서로 비어트적인 관계일까? 우리는 하나를 다른 영역의 하나와 교환해야만 하는 것일까? 정말 중요한 기술들의 근간은 하나다. 바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한 신뢰와 관용이다. 관리하고 폄하하고 위협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이해하기 위해서 신뢰와 관용이다. 직원들이 이해할 때 그들은 여정에 뛰어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참여할 수도 떠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중심으로 어떻게 교류할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신만만한 코치의 힘. 작가가 마이클 번게이 스테니가 지적했듯이 코칭 마인드셋이란 서로 신뢰하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나누려는 태도를 말한다. 자신감 넘치는 코치는 고객, 운동선수, 학생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확신과 격려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집중하고 언제나 격려와 가능성을 위해서 일하면서 불편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유능한 격려 코치는 관리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발적으로 고객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고객은 성취하고자 기꺼이 코칭에 돈을 내고 참여한다.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코칭에서 일하는 사람은 코치가 아니라 고객이다.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다. 발전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를 향한 문을 열어둔다. 스포티파이나 오토매틱 같은 기업은 코칭을 업무의 일부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보편화했다. 열정적인 참여가 있는 한 신뢰는 따라올 것이다. 코칭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코칭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해리 브릭하우스의 질문은 철학과 교수 해리 브릭하우스의 수업은 획기적이다. 수십 년 전에 어떤 학생이 그에게 로스쿨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영어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들의 첫 장면에서 하버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진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아무런 준비 없이 대답해야 한다. 로스쿨을 등록한 그 학생은 모든 수업에서 모든 학생이 준비되어 있고 귀를 기울이고 강의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로스쿨의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했고 강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얻은 브릭스 하우스는 소규모 학부 수업에서 그러한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그의 질문은 놀랍거나 위협적이거나 느닷없지가 않다. 다만 하나의 특성일 뿐이며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듣는 한 가지 이유일 뿐이다. 동기를 보였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통해서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 독단적인 합방은 참여가 아니다. 사업가 앤 던랩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가짜없이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주식에서 뛰어난 실적을 얻었다. 그는 성과를 얻을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월스트리트가 가장 사랑하는 인물인 잭 웰치는 이후에도 매년 경영진의 10%를 해고하면서 10년마다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는 항상 최악의 성과들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실제로 만들고 있던 것은 공포문화였다. 그가 지위를 떠나자 껍데기만 남은 기업은 시들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이의 언도는 강력한 혁신과 회복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세상이 변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지름길이다. 사기가 회복될 때까지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슬로건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같을 수 없다. 리더십과 반대 의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극장에서 불이야를 외쳐야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될까?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확성기를 크게 소리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극적인 메시지는 크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피드백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의미를 위해서 리더와 공동체 전체는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더 나은 환경은 피드백에서 시작이 된다. 기회는 목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버스는 옥스퍼드로 간다라고 말할 때 내릴 것을 지나쳤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탔다거나 혹은 늦었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가 옥스퍼드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칭얼거리거나 불안을 드러낼 시간이나 여지가 없다. 신호는 분명하고 약속은 구체적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뛰어들자. 반면에 독자적인 리더는 목적이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갇혀 있다. 그들은 준수와 복종만을 원한다. 의미 있는 조직은 운하 그리고 목표와 조화를 이루며 그 결과 우리는 혼자서 갈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멀리 그리고 더욱 빠르게 갈 수가 있다.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과제 중심적인 노동은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만 집중한다. 오로지 빠르고 값싸게 일을 처리하는 데만 주목한다. 그러나 전문가는 통찰력과 평판을 기반으로 일한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힘들게 얻은 전문성과 권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거나 함께 가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힘든 일을 하는 셈이다. 리더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비전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여정에 함께하거나 지지함으로써 그들의 용기에 보답해야 한다. 귀를 기울이는 위험한 행위는 이 일을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고객과 동료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에 돕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감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원치 않고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공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공감 말이다. 그렇기에 중년 남성이 팬티 스토킹 회사에 일하고 성인의 유아용 장난감을 만들고 건강한 정량학자가 항암제를 돕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또한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창조하는 변화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공감은 위태로운 느낌을 주고 우리를 얽어매고 이를 현실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기대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든다. 관계는 듣는 능력의 결과물이다. 귀 기울일 때는 우리는 신뢰를 얻고 관계를 창조한다. 그러나 두려움과 함께 춤을 출 정도로 관심을 기울일 때여야 가능한 일이다.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관계 속으로 걸어들어간다. 그것은 스스로 얽어매겠다는 동의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상호 존중을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다. 우리는 활동적인 관계 속에서 받으며 되돌려준다. 되돌려주는 것은 말 그대로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관찰하고 학습하고 부드럽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귀를 기울일 때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식물, 동물, 나무, 물, 공기는 우리를 위한 끈기 있고 적극적인 선생님이다.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깨달음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명령과 하지 않은 말. 손들은 결국에 모두에게 찾아오는 깨달음을 일컫는 말이다. 깨달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소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머릿속에도 소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소음에 대처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거나 듣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소음에 대처한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만족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공감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의 이해는 그들의 이해가 아닐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방식대로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그가 했던 말과는 다른 뭔가를 의미했을 수도 있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총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에 분명하게 말하고 구체적이고 친절하다면 좋은 출발을 한 셈이다. 우리가 모든 팀원에게 다가가서 신뢰를 할 때, 그리고 자신이 느낀 분혼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요구할 때 여정 속에서 겪게 될 고통, 혼란, 파괴는 줄어들 것이다. 파일럿들은 관제소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대단히 구체적인 언어를 개발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서 통용이 된다. 명료함의 합의야말로 좋은 출발점이다. 앤트 헬런은 강인했다. 베어드 브라더스는 미국 정부에 자리 잡은 성공적인 주택용 목재 판매장이다. 이 가족 기업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업 이름에는 오류가 있다. 사실 베어드 브라더스를 설립한 첫 세대는 형제가 아니라 자매였다. 앤트 헬러는 베어드 브라더스가 성장하고 50년 넘게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그녀는 베어드 브라더스에게 지금까지 근속하는 많은 직원을 채용했다. 그리고 참여, 기대, 의미의 문화를 구축했으며 그 문화는 그녀가 일을 그만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베어드 브라더스의 두 번째 세대를 이끈 리더는 헬렌의 조카인 로리 베어드였다. 그녀는 헬렌이 강인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언급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헬렌의 어떤 면이 그토록 강인했던 것일까? 사실 그녀는 강인하다기보다는 합리적이었다. 그녀는 모든 직원에게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기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헬렌은 자신의 동기를 설명했고 기업이 한 약속을 모두가 지킬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 약속은 명료함과 솔직함, 그리고 직접적인 피드백이었다. 당신이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드럽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 있는 일이란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 가능한 일이다.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7장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거의 모두가 역경에 맞설 수 있지만 개인의 성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 권력을 주어라. 에이브리엄 링컨. 우리가 만드는 것은 변화다. 그리고 변화는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은 어렵다. 의사결정은 언제나 미래에 가는 것이며 타인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품질 개선이란 뒤를 돌아보는 것과 다음에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바라보는 춤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변화를 만들 의지가 없다면 당신의 선택권이 없다. 산업적인 관리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 컴퓨터, 칩, 일, 외송 서비스는 실로 놀랐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다음에 벌어질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약하고 통찰력을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로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열정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걸까? 2010년에 하이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조지 사고린은 친구들에게서 돈을 모아서 포르토 프랭스로 갔다. 사고린이 고등학교를 가 졸업했을 무렵이었다. 포르토 프랭스에 도착한 사고린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동 시 고혈압 치료 센터를 시작하도록 도움을 줬다. 그 센터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다. 나아가서 그녀는 남은 돈을 간호장학금으로 기부해서 지역의 의료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 위한 기술을 배우기에 도움을 주었다. 의대를 졸업하고 수년간 수련을 거친 조디 사고리는 내가 아는 최고의 의사다. 그러나 미국 의료 산업이 의사를 예측할 수 있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봉사와 관계를 향한 그녀의 열정은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많은 산업이 그러하듯이 미국 의료 산업 역시 헌신적인 의료 종사자들의 의미 있는 노력에 의존하는 방식이 신뢰할 수 없고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들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망칠 수 없도록 업무를 체계화하고 측정하고 무엇보다도 분업화했다. 외부인이 보기에 열정적인 의사는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산업 전체를 보았을 때 소수의 열정적인 의사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기에 대신 의사가 시간 등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주당 더 오랜 시간을 일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해야 개선이 더 쉬워진다. 열정적인 사람을 찾는 것보다 규모를 확장하는 편이 더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나는 조디오 환자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연합.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 시스템은 일련의 규칙이자 의사소통 도구이며 우리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함께 일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핵심에는 많은 요소가 관여되면 복잡해진다. 복잡한 문제는 추적하기가 힘들다. 많은 팀원이 문제에 달려들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하고 빠른 해결책은 강력한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모두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부터 모지서나 지금은 사라진 독재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장기적이지도 않고 확장하기도 힘들다. 문제의 복잡성, 방법의 취약성,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한 명의 관리자가 상황을 헤쳐가기는 필연적으로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오늘의 대화는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상 단일 지점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발견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더 큰 시스템의 허락이나 특별한 권한이 없이도 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것을 가지고 AP라고 하는데, 오토매틱의 사람들은 API가 긍정적인 의도를 가정하기의 약자라고 말한다. 우리는 시스템 전반을 구축한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은 또 시스템 안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도 있다. 혹은 시스템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은유적인 차원에서 이 책을 당신에게 전달하는 과정에도 API가 존재한다. 인쇄소 편집자, 도매상, 물류 레코딩 엔지니어, 재고 관리자 등 모두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함께 작업하는 준개방 시스템의 일부다. 우리는 개방적인 API를 통해서 연합을 형성한다. 연합은 중앙 집중적인 권한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의도적인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중국 식당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식당들은 일종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중앙 집중적인 조직이 아니라 열린 API이다. 나는 압박을 받거나 분류당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연동되거나 요약되거나 보고되거나 수치화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넘버 6.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랬네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